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백음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어제 제가 원고를 네. 열심히 읽어봤어요. 되게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나 뭐 부동산을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 계약을 했던 사람과 달리 다른 분과 계약하는 이른바 이중 계약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불법이다. 이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6월 3일에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내려졌네요. 네. 예,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안인지. 예,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예. 그 이제 제1 매매 계약인데 보통 하고 나서 이제 금액이 오르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 매매를 또 하고 싶은 그런 유인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왜냐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매매 계약을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에 다시 그 해제가 안 됐는데 이중 매매를 하면 그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거를 국민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제가 대법원 판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에 예. 아이템으로 잡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판례가 뭐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전부터 나온 판례인데 이번 사건은 또 약간 특색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골랐는데요. 예. 이 사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 약 한 150평 매매 계약을 한 52억 원에 이제 계약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52억 원 중에서 42억 원 정도가 근저당 채무로 이제 매수자가 인수 조건이었어요. 42억 원. 42억 원에 이제 근저당 잡힌 부분까지 다 인수하는 거죠. 네, 근저당 채무가 있었어. 예. 그거 매수자가 인수하니까 매수자는 결국 현금 10억 원을 이제 매도인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의 특색은 매도인은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바로 매수인한테 미리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까지 해줬네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라고. 예. 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에서 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미리 계약금만 받고 가등기 해주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중도금까지 건너갈 때까지 아무런 그 담보가 없이 보통 계약이 되는데 이 사안은 가등기를 해줬다는 이 부분이 이제 특색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은 중도금까지는 완부를 했어요. 그러나 잔금을 일부 완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채무를 42억 채무 부분을 원래 그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미리 내기로 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자를 내지를 못한 거예요. 아하.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게 아니고요. 잔금도 완불받기 전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매매계약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안인데 해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그냥 매수인한테 계약 위반이다. 이자를 내기로 했는데 왜 이자를 내주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실제 매매 대금보다 훨씬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중 매매를 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중 매매를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중 매매한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줘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매도인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배임죄 중에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경법이라 그러는데 일종 이제 배임죄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임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1심은 유죄가 났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이 이제 배임죄 성립이 된다. 예. 배임죄 성립이 된다. 그러고 이제 파기환송을 한 거죠. 이중 매매할 때 이득을 5억 원 이상 보면 예. 특가법이 또 적용될 수 있군요. 특경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매매 계약하는 경우에 이제 중도금 받은 후에 이제 이중 매매로 다른 데 등기를 넘겨주면 이 형사 처벌 된다는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법원 기존 판결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기존 판례와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안이 좀 달라갖고 예. 이게 다시 좀 쟁점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통상 매매 계약에서는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까지가 매매 대금 전체 금액의 약 40% 내지 50%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매도인한테. 그렇죠.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요즘은 10억대, 20억대 이런
근데 금액이 그 정도 넘어가는데 아무런 담보가 없어요. 매수인 예. 입장에서. 그것은 잔금 치를 때 이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 판례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되면 이제 해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해서 그 재산적 이익을 그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지장을 처리하는 타인에게 이중매매에서 넘기면 배임죄가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예. 이제 특별히 가등기를 미리 해줬다는 점이 가등기를 미리 해줬으면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등기 청구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등기 관계는 말소가 돼요. 그러면 이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미 그런 그런 장치를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 가등기까지 해준 매도인은 다시 이중매매를 했을 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것이나 대법원은 이제 가등기를 해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여전히 가등기를 해줘도 이것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은 매수인의 부동산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중도금 지불한 이후에 이중매매하는 건 불법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중매매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여전히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보면 좀 이 부동산을 서로 이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보면 민사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국가가 형벌권까지 동원해서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예. 그런 또 이론을 대법관 중에서는 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 5월 17일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사실은 이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해서 배임죄로 처벌하는 이 기존 판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이제 그때 크게 심리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이제 많은 그 심리를 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부동산 매매 거래 현실에 비춰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여전히 그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이중 매매하면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이 판결이 유지가 된 거예요. 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걸로 예, 2018년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났네요. 이미 났었습니다. 났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렇게 민사 계약 관계에 이 형사 처벌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느냐 네. 하는 이유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도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그 신임 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신뢰 위반이 그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라면 형사법이 개입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은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부동산 매매 대금은 통상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중도금까지 지급하더라도 그 매도인의 이중 매매를 방지할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그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신임 관계가 그 당사자 그 관계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고의로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매매 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에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배임죄로 형사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중 매매 시에 네. 이 산 사람 있잖아요. 네. 산 사람도 그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배임죄? 그러니까 이중매매 제2 매수인이 내가 예. 돈을 더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아. 이미 1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돼. 거래가 된 거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사하거나 이 적극 가담할 때는 같이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당연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불받은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요. 네. 그 기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확실히 하고 나서 이거를 다른 데 팔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나 취소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임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매매 계약에 분쟁이 생기면 합의 해제서를 쓰고 예. 서로 민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실히 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이 중도금까지 지불되면 거래 관계가 성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중 매매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네. 오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